네, 그 법조인이 우리 방송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거론됐구나. 네. 전화 안 왔어? 전화했죠. 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 방송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게 숙고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변호사, 그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건 맞아요.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얘기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이제 후보지? 네. 후보하고 김앤장 김앤장에서 같이 일한 건 국무원. 맞습니다만 개인적 친분은 없습니다. 자, 친분 없다고. 그리고 원희룡과도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잠적한 적 없다. 그렇지만 네. 이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내야 한다는 거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얘기하는데, 대선 전에 끝낼 수 있다, 끝내야 한다, 끝내야 이렇게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이 20일 제출 기한을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갑자기 변호를 해 그래. 아니 갑자기 자, 변호가 아니라 그분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전화가 온 거 아까 또 올라오면서 전화 통화한 거예요. 그 전에 그 방에서 뭐 시끄럽더라고 계속.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자, 다른 얘기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렇죠. 그 전에는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주변에서 나온 건데. 오늘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변호사님, 고법에서 탄핵을 하면 재배당하고 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법을 탄핵하면. 근데 이게 어찌 됩니까? 바로 선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법을 그렇지. 탄핵해도 재배당해도 바로 선고한다. 입으로 배당해가지고 바로 선고한다. 근데 아이고, 그러면은 심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고할 수 없을 거려, 쉽지 않을 거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거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물타기 정보인 것 같고. 그분들의 그 팀워크가 1981년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보내드린 뉴스가 있는데 네. 1981년에 서울대 법대 가짜 대학생 사건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있죠. 했던 그래요? 그건 모르는 사건인데. 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라는 그 들어봤다. 한국으로 네. 밀항하다가 학교를 다녔어. 다시- 학교를 다녔어. 예, 법대 그게 교수가 주례도 봤어.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가짜 학생이었던. 네, 그 사건 때 이제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멤버들, 그 잡으러 다니던 멤버의 핵심 중에 핵심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요? 직접 잡아가지고 응징하겠다. 81년 서울대 법대 동기들 중에 지금 동기라는 거 아니야, 서울대. 윤석열하고 그 변호사님이. 예. 동기죠. 그래서 맞아요. 그 멤버들이 뭐 아주 재밌는 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분들 중에 지금 상당수가 근데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당황했지, 그쪽이. 누구요? 이렇게 당황했죠.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막 자기가 드러날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지금 회사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이게 정치적인 중립 위반 아니냐, 너 일은 안 하고 정치 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회사에서. 하거나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곤란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몰랐대? 아니요, 저는 몰랐다고. 그럴 리가 있나? 저는 그분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음 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분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쪽이. 한덕수하고 직접 친구, 조희대하고 직접 친구. 근데 그거는 역정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지금 그때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그래서 방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아니, 이거는 원래 해명이야, 자기들 해명. 작전 짜고, 네. 그죠?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때 역정보를 받은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상고 기각으로 들었지. 그렇지. 자기네끼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역정보인데 나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야. 아니, 그렇죠. 그 다. 얘기를 물어보는 모두에게. 모두에게 전현희 최고위원도 들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다 그 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거지. 가증스러운 거지. 내부적으로는 딱 무서워, 자기들끼리 무서워. 결론을 정해놓고, 만약에 이게 사전에 흘러나가면은 또 난리 날 거니까 자기들끼리 의외로 연기까지 도모해가지고. 했어요. 연기도 한 거예요. 연기도 그래서. 했어. 맞아요. 자기네 이거 말한 걸 알려주면 큰일 난다. 너 입 다물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작전처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전처럼 해가지고 전격, 자기들이 그렇게 판결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네들이.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치. 대법의 판결을 자기들이 어떻게 뒤집어. 그래서 조용히 시킨 다음에 작전을 실행했는데, 그 작전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이제 다 드러난 거지, 이게. 근데 차마 자판까지는 못하고, 자판까지 원래는 요청을 했대요. 파기 자판까지. 그것까지는 못했구나. 근데 차마 자판은 못했대요. 생각해보면 저 2심에서 무죄 나오고 나서 파기자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파기자판이라는 단어가 언론지상에 10여 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우리 들어본 적도,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0.00 몇 %예요. 그건 전설 속에 있는 법률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또 요구했는데 그건 못했고. 그건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건 못했고. 진짜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고법에 보내가지고 뺑뺑이 빨리 돌려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판결을 내려고 그러면서 20 플러스 7일인데 20일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게 대선 전에 한 달 안에 나오니까. 재판 2번을 열 근데 수 이게 있다. 들켰어. 들켰고 불가능하다는 게 낫지. 그런데 좀 달라지기. 이번에는 왜냐하면 흔히 하는 최종 그 정치권의 워딩이 대법의 판단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가 마무리거든요. 조국 전 대표도 뭐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존중한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결말을 생각했을 거야. 대법원장 탄핵, 10명 전원 탄핵, 이런 고법 다 탄핵 이런 건 생각도 못했을 거야. 거기까지는 안 해도 대선에 직접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뛰어든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자, 없지. 이번에는 대법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그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고 여론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없애면은 김씨 아니면 한씨 둘만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기호 1번 없애는 건데. 그럼 한독수 아니면 김문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대법원이 결정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아니 그럼 어떻게 두고 봐? 다 없애버려야지. 왜 이러지? 뭐 반응이? 당황하고 그리고 그분이? 아니요 저기요 전체가. 전체가 그 회사가 아니 대법 플러스 대법원이 대법이 당황하는 게 또 네, 하나가 당황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또 대화록을 작가께는 드렸는데 아주 우리는 지금 계속 대법을 보고 로그 기록을 깔아 로그. 예, 읽었냐 안 읽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대법 관계자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읽었냐 안 읽었냐가 아니라 사전에 자기들이 이 로그인해서 열람한 그게 나올까봐 지금 쫄아 있다. 아니 이미 다 아, 밝혔어요. JTBC에서 아 그래요? 여기 그것까지 밝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너 6만 쪽 다 읽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6만 쪽 안 읽었다. 아 그러니까 어. 읽고 안 읽고의 우리-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문제가 그것도 뭐냐면 문제지만 사전 열람했다 이거. 전압에 해부하기 전에 대답이- 이들이 읽은 그 기록이 오픈이 되는 부분을 꼭 체크해라. 그건 당연히 지금 이제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내용이 뭐냐면 아니, 사전에 읽었다는 건 매우 큰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죠. 아까 나왔다는 거예요. 사전에 나왔다고 자기네가 썼어요 판결문에. 그 다- 아니 사전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읽었느냐 그 기록을. 아니, 그러니까 읽었다고 썼다니까. 자기네들이 가배당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낸 의견서, 답변서, 상고이서를 다 봤대 자기네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가배당된 상태에서 누가 이걸 읽어 말이 안 그렇지,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배당이 거지. 된 사람이 읽어야지. 그치.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6만 쪽 다 봤냐고 했더니 어제 JTBC 방송에서 이쪽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 검찰의 상고 이유서 읽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 읽었어. 이게 끝이야. 네, 네. 어저께 그렇게 자인을 했다니까요. 다 안 읽은 거지. 네, 안 읽고 딱 그 두 가지 읽었다고 자인했다고요. 그러니까 들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심 이후에 2심 배당하기 전에 2심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봤다는 네, 거야. 대법원에서는 이 얘기를 한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말이 안 전차적 된다는 거야. 불법도 많이 저질렀고 네. 이 판결을 이렇게 이르는데 과정에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게 들킨 거예요. 그 들켰어도 어차피 자기들이 최종 기간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해버렸단 말이지.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니네 탄핵, 니네 끝장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했어. 그리고 그게 자기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날려버릴 수만 있으면은 하려 그랬는데. 달성이 될 수 있는데 그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걸 못하게 생겼거든.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고법이 탄핵 당하면 재배당해서 바로 판결하겠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바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그런 기류였어요. 물어봤을 때 니네들이 정치적으로 하더라도 모든 것은 법적으로 판결로 끝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당황하고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보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당황했겠지. 당황했는데 계속 가야 되나? 그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자존심인데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멈춰야 되나? 아닌 척하고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 갈등이 그 사람들 문제고. 그치, 우리는 이게 끝까지 가야지. 탄핵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제 말이 그 말이야. 왜냐하면은 지금 뭐 누구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으로 탄핵해야 된다. 물론 그래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순서가 지금 그 이은구 이제 그 대법관이 물려받으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10명의 대법관들이 위법적인 이 나라는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지 법관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야.